인력 파견 업체인데 마치 그 정규직으로 오래 일을 할 수 있다 야, 이런 식으로 그냥 꼬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들 이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살짝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규직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딱 책상에 가방 풀자마자 야 노트북 들어. 그런 다음에 그 파견 업체에다 데리고 가서 그 파견 업체에다가 그냥 떨궈주고 뭐 6개월만 고생해 아니면 뭐 1년만 더 고생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지 형식만 정규직으로 해서 월급 150만원, 170만원, 200만원만 주고 뻥튀기를 시켜갖고 내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취업이 힘들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원래 그런 건가 아니면 좀 제대로 된 회사에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거에 좀 많이 이용을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거는 아까 070이나 회사 전화번호가 그냥 010, 그냥 핸드폰 번호인 경우 무조건 피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에 불분명한 업체 이런 거 있어요. 어디에서 차라리 그 프리랜서 SI 업체라면 차라리 어느 프로젝트에 어떤 그 롤로 파견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어느 지역에 어떤 기업에 어떤 이런 뭐뭐일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그냥 롤만 대충 이야기하고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단가가 얼마다 알면은 뭐 얼마부터 할래 얼마로 할래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쭉쭉쭉쭉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뭐 내일 면접 보시고요, 면접 합격하시면 그때 뭐 얘기해 보죠. 뭐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 다음에 투입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투입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계약 금액이나 이런 거 얘기해 보자 라고 그냥 전화 통화가 오거나 아니면 그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그냥 양아치라고 생각하시고 무시해 버리면 돼요.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얻어 걸려라. 그리고 네가 될지 안 될지 난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는 그냥 일만 해라. 그리고 난 돈만 챙기면 된다.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양아치 업체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딱 전화가 와가지고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짜고짜 거기에는 우리 협력업체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 협력업체인데 우리 직원이 거기 몇 명이 가 있으니까 그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힘든 거 없을 거다 그러면서 아까 위에서 마찬가지고 그냥 정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디 가서 일하면 된다 할래 말래 유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에는 6개월짜리가 있고 아니면 뭐 1년짜리가 있다 뭐 잠깐 가서 고생해 주면 다음에 뭐 이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장 지금 사고가 터지거나 멤버가 빠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거나 그런 프로젝트에 일단 네가 들어가서 앉아 있어라. 그래야 내가 돈을 버니까. 조금 꺼림칙한 건 나도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프로젝트는 좋은 거 해줄게. 아니면 더 긴 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에는 이제 뭐냐면 우리 회사에 직원을 뽑는데 면접은 일단 거기서 먼저 봐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정규직으로 뽑겠는데 네가 거기 가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프로젝트에 투입이 일단 되면 내가 정규직으로 뽑아줄게. 그리고 나는 돈 챙길게. 너는 가서 일만 해. 이거예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짜고 동료들과 같이 으쌰으쌰 해서 그 회사를 운영하겠다 이게 아니라 네가 여기서 2년 3년을 일할지 5년을 일할지 뭐 한 달을 일할지 난 모르겠는데 네가 거기 가서 그 프로젝트에 그 투입이 되는 인터뷰에서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나서 결정할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양아치죠. 사실 양아치 회사를 걸러내기도 회사를 걸러내는 것도 있지만 그 회사 인척하면서 그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경우 그런 거 피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되게 안타까운 경우는 저도 한번 이렇게 당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였냐면 굉장히 친한 친구였고 그래도 잘 알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 회사에서 그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이제 뽑겠다 그러길래 가서 이제 인터뷰 보고 그 인적성 검사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킹을 해가지고 어쨌든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회사에 이제 취업이 이제 됐는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다짜고짜 합격은 했는데 결과는 일주일 뒤에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가만히 보니까 한 일주일 뒤에 알려준다고 그러길래 무슨 얘기인가 하고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다른 회사에서는
합격했다고 전화가 오는데 또 아무래도 이제 친구가 있는 회사고 또 의리도 있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3일만 더 기다려달라. 뭐 이틀만 더 기다려달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그 정직원이 되면 어디에 가서 어느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프로젝트에서 저를 투입을 할지 안 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를 이제 불러다가 앉혀놓으면 계속 그 월급은 줘야 되겠고 그게 일주일이든 뭐 열흘이든 짧게는 뭐 2, 3일이건 그렇겠죠. 그 이틀치 뭐 일주일치라도 월급은 줘야 되겠고 그런데 그 파견 보내는 곳에서는 이 사람을 쓸지 안 쓸지에 대한 답을 빨리 안 주고 그러니까 계속 뭐 이틀만 기다려라 일주일만 기다려라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알잖아요. 사실 뭐 이 바닥에서 일 구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우 나 안 가겠다 딱 그랬죠. 그래서 친구도 이제 중간에 껴가지고 괜히 곤란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필요하면 그런 사람에 대한 예의나 지켜주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들도 물론 이제 자기 능력이나 아니면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지만 또 지원이 가능한 거겠지만 어쨌든 이런 양아치 회사들을 걸러내서 정말 괜찮은 회사들만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구할 때 가장 좋은 건 좋은 회사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안 좋은 회사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딱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냥 물어보세요. 그 실제 종업원 수가 여기 홈페이지에는 100명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100명이냐? 그런데 이제 말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계약직까지 합치면 100명이라든지 뭐 협력 업체들이 같이 이렇게 합쳐서 100명이라든지 이런 헛소리하면 가차없이 그냥 기본적인 것도 거짓말하는 회사는 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정규직 그러니까 파견 업체나 이런 SI 프로젝트에 투입을 시키면서 정규직을 미끼로 단가를 후려치는 그런 회사들은 일단 걸러내시고 그 다음에 일반 그런 조그만 회사들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컴퓨터나 가장 기본적인 그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바로 그냥 걸러내시고 개발자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뭘 만들겠다는 거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게 일단 된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해봐라 저런 거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하다못해 군인한테 저기 뭐야 일단 총알을 나가는 총을 줘야지. 그냥 뭐 쇳덩이 하나 주고서는 야 얘도 1kg이고 쟤도 1kg인데 너는 왜 이게 총알이 안 나가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사실 많아요. 진짜 말도 못해요. 하다못해 프로그래머한테 저기 뭐야 그 17인치 19인치 모니터 주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메모리 2기가였는데 하다못해 그 아이디 띄우려고 그러면 하다못해 최소 4기가나 8기가는 돼야 돌아가는데 조금 욕심내면 이제 16기가도 돌아가겠지만 메모리 2기가짜리 하나 꽂아주고 5년 전에 10년 전에는 다 일을 했는데 왜 너는 못한다 그러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냥 오피스텔 방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사업자 등록해놓고서는 인터넷에다가 그냥 사람 구한다고 쫙 뿌려놓고 면접 보러 간다고 갔더니 오피스텔 방 안에서 너 여기 가서 합격하면은 일하는 거고 합격 못하면 그냥 빠빠이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럼 중간에 지금 껴가지고 저기 나 오고 가라고 한 거냐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한참 일했는데 4대 보험료 안 내가지고 그 한참 일한 다음에 이제 그만두고서는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하러 갔더니 당신 회사에서 그 고용보험료를 한 달도 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실업수당 받을 수가 없다. 라고 했던 적도 있었고 뭐 다행히 이제 그거는 신고를 해가지고 다행히 정상적 처리가 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그 1시간 정도 내서 직업 수업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런 IT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들에도 이런 회사는 절대 가지 말고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바로 잡아라 아니면 그만둬라 이렇게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뭐 빨갱이로 몰린다든지 뭐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런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드라마 중에 송곳이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걸 학교에서 틀어줬더니 늙은 교장이 빨갱이
그 교육을 시켰다라고 해서 신고를 해서 했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내용들 사실 다 거기 다 나오거든요. 노동법, 근로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걸로 이제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은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드라마 송곳 봤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혹시나 잘못된 회사나 아니면 잘못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은 저도 이제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는 혹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그 개발자 관련된 영상을 또 내일 또 찍을 건데, 내일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찍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이제 책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 싶은데, 이 책이라는 게 하루에 한 권씩 뚝딱뚝딱 읽어가지고 이 영상 만드는데 찍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편집하는데 1시간, 올리는데 30분이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한 3시간 정도는 마음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예 이걸 직업으로 해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개발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올려놓겠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